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평일의 마지막 금요일도 슬슬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내일이면 또 즐거운 주말이 찾아오게 되는데요. 항상 금요일이면 뭔가 설레이는 날인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간만에 이제 또 회에다가 소맥 한 잔 딱 먹을 생각인데 여러분들도 평일간 쌓였던 스트레스 푸는 날이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금요일의 마무리는 과연 어떠한 소식들이 반겨주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이루어졌던 암호화폐 시장의 급락 이후에 빠르게 회복이 되어가고 있는 암호화폐 시장의 상황 속에 긍정적인 소식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과 상관관계가 있다니 많은 지표들이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하나가 이제 해슐레이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난 5월 중국의 비트코인 채굴 금지 이후에 급락하였던 해슐레이트율이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고 하는데 과연 어떠한 내용인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래스노드에서 소식이 나왔습니다. 비트코인의 해슐레이트 7월 저점 대비 42%가 회복이 됐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암호화폐 데이터 분석 업체이죠. 글래스노드가 최근 발표한 온체인 데이터 분석 보고서를 통해서 비트코인의 네트워크 해슐레이트가 7월 기록한 저점 대비 42% 상승하였으며 최고점 대비 약 29% 낮은 값을 나타내고 있다 밝혔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글래스노드 측은 비트코인 해슐레이트의 회복세의 주요 원인은 낡은 채굴 하드웨어가 최신 버전 하드웨어로 교체가 되면서 중국 채굴자들의 성공적인 거점 이동 등이 있다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해슐레이트라는 것은 그만큼 많은 채굴자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게 되는데요. 보통은 해슐레이트가 높아진다는 것은 이제 비트코인의 난이도가 상승하여 채굴하기가 어려워지며 생산 단가가 높아지기에 가격 또한 상승하는 사이클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이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데 최근 비트코인의 채굴기에 그냥 매입이 아닌 대규모 구입의 소식들이 많아지는 것들을 보았을 때도 장기적인 성장률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특히나 보통의 채굴 업체들이 매달 채굴기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맺기에 점진적 상승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최근 많은 유명인들의 의견들 또한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처음 보는 인물인데 억만장자 중 한 명인 온 쿠퍼맨이라는 분이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름이 조금은 제가 좀 음란마귀가 낀 것 같은데 무튼 이 인물의 경우는 지난 게임스탑 사건 당시에 이 게임스탑 투기가 눈물로 끝날 것이라 이야기를 한 인물인데 과연 비트코인에 대하여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을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억만장자 투자자 온 쿠퍼맨이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가치 저장 수단으로는 금이 비트코인보다 낫다 이렇게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억만장자 투자자이자 오메가 어드바이저의 창립자인 리온 쿠퍼맨의 경우는 CNBC와의 인터뷰를 통해 가치 저장 수단으로 비트코인보다 금이 더욱 낫다라고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세상이 불안정하다고 생각해 안정적인 현금 피난처를 찾는 사람들에게는 비트코인보다 금이 더 나을 것이라며 일각에서는 암호화폐를 사기라고 평가하지만 나는 그것이 사기인지 아닌지 알지 못한다. 나는 올해 78세이고 디지털 자산에 무지하다. 당신이 비트코인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늙었다는 증거이다. 다만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은 미국 정부가 달러 대체 수단 마련을 결코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인물이 온 쿠퍼맨이라는 분입니다. 다른 암호화폐를 비난하는 억만장자들과는 다르게 상당히 겸손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온 쿠퍼맨이 이야기를 한 것을 보았을 때 왠지 모르게 워렌 버핏이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워렌 버핏 또한 이제 비트코인에 대하여 상당히 비난을 하는 대표적인 인물이죠. 얼마 전에 암호화폐 시장의 대표적인 기업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CEO 마이클 세일러의 경우는 이러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금 대신 비트코인에 올인한 것은 탁월한 선택이었으며 지난 12개월 동안 금은 마이너스 5.88%, 비트코인은 376%의 수익률을 올렸다며 비트코인 짱이다 이렇게 이제 외치는 것이죠. 현재 금과 비트코인을 비교하는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개인적으로 이들이 간과하는 것이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제는 비트코인이 그저 해치 수단, 금의 디지털 버전이라는 범주를 뛰어넘어 새로운 금융 시스템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이죠. 비트코인의 인플레이션 해치 기능은 비트코인의 모든 것이 아닌
비트코인 밑에 카테고리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에 아직도 금, 비트코인이 묶여서 나오며 이 시장에 대해서 공부하지 않은 많은 비관론자들이 내재 가치는 없다, 금을 이길 수 없다라는 언급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시장은 절대로 없어질 수 없으며 시간이 갈수록 더욱 빛을 발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장에 대해서 안 좋게 보는 인물들 중에 특히 억만장자, 전통 자산으로 큰 부를 얻은 인물들의 생각을 바꾸기까지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지금 이 시장에 투자를 하고 있는 우리에게 많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네요. 이러한 상황 속에 최근 글로벌 투자은행,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의 이 시장으로의 진입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전 세계 1위의 자산운용사이죠. 블랙록에서 소식이 나왔는데 비트코인의 큰 폭의 상승이 가능하다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현재 블랙록의 경우는 암호화폐 시장이 실질적인 투자와 사업 확장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 중 한 곳이죠. 과연 어떤 내용일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랙록의 최고 투자 책임자가 언급을 했습니다. 비트코인 큰 폭의 상승이 가능하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블랙록의 릭 라이더 최고 투자 책임자의 경우는 CNBC와의 인터뷰를 통해 비트코인의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그는 나는 위쪽으로 볼록성이 큰 변동성 자산을 선호한다. 다만 비트코인은 금이나 주식 등 독립성 자산은 되지 못했으며 개인적으로도 투기 자산으로만 여기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현재 비트코인을 바라보는 시선이 상당히 양립화된 기관 투자자들 억만장자들의 견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누구의 의견이 맞을까요? 현재 암호화폐 시장이 나아가는 방향성들을 보았을 때 어느 정도 답이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러한 상황 속에 최근 글로벌 국가들의 가파른 인식의 변화가 이루어지며 금융의 중심이죠. 미국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미국의 통화금융감독청이죠. OCC에서 소식이 나왔는데 암호화폐 문제는 현재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과연 이게 어떠한 내용인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OCC 청장 대행이 언급을 했습니다. 암호화폐 문제는 시간적 여유가 없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더 블록에 따르면 미국 통화감독청의 청장 대행인 마이클 쉬의 경우는 암호화폐 규제를 위해 2008년 금융위기 당시를 되짚어 보고 있다고 합니다. 암호화폐에 대해서 이제 더 많은 감독 및 규제가 필요하다. 2008년 금융위기 및 이제 그 여파에서 새로운 교훈을 찾아내고 그것을 통해 새로운 가드레일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이어서 이제 금융기관을 향한 불신에는 공감한다. 다만 암호화폐 시장은 운영 규모 대비 저개발 상태로 책임감 있는 제품을 운영하고 있지 않다. 2008년의 가장 큰 특징은 상당한 거품 및 가격 변동이다. 10년 전 당시 규제 기간보다 더 빠르게 움직일 것이다. 암호화폐 문제 관련 시간적 압박을 느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네요. 이제 발언의 내용들을 보았을 때 암호화폐 시장이 긍정적인 듯 보이기도 하고 부정적인 듯 보이기도 하나 마땅한 규제 프레임워크가 없다는 이야기를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견해는 이제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이죠. SEC의 수장 게리 겐슬러의 의견과 동일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미국에서 이러한 문제들이 직접적으로 발언이 되고 있는 만큼 이번 연도 안에는 어느 정도 규제 프레임워크가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미국에서 추가적인 소식이 나왔는데 미국에서 현재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하여 상당히 친화적인 주가 한 곳 있습니다. 공무원 급여를 비트코인으로 지급할 것이라는 말과 더불어서 중국의 채굴 금지로 인해 이주 중인 채굴 기업들을 위해 전기세를 인하를 시켜줄 것으로 약속한 마이애미 주인데요. 이 마이애미 주의 시장이죠. 이제 프랜시스 수아레즈 시장이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차기 미국의 대통령은 비트코인 찬성 인사를 뽑아야 한다 언급을 했다고 하는데 과연 어떠한 의도로 이야기를 했을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마이애미 시장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 차기 대통령은 비트코인 찬성 인사를 뽑아야 한다 이렇게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비트코인 매거진에 따르면 프랜시스 수아레즈 이제 미국 마이애미 시장의 9일 비트메인 디지털 마이닝 컨퍼런스에 참석하여서 미국 차기 대통령은 비트코인에 찬성하는 사람을 뽑아야 한다라고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이와 관련하여서 그는 정부는 비트코인과 같은 파괴적인 기술을 두려워하며 이는 자칫 혁신을 방해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결국 정부는 비트코인에 대한 통제력을 잃게 될 것이며 정부가 통제권을 잃는 것이 이제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고 하네요. 현재 미국 내에서 전반적인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기조를 볼 때 이제 작년도 아니죠. 올 초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긍정적으로 변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이제 인프라법의 개정안을 두고 투표를 했을 때도 그렇지만 아직까지 모두가 긍정적인 것만은 아닌 것이 사실인데요. 현재 비트코인이 왜 차기 혁신적인 기술이라고 불리우는지, 비트코인의 기반 기술인 블록체인이 산업 전반에 걸쳐 사용이 되고 있지만 앞으로 우리 생활 전반에 미칠 영향이 더욱 클 뿐 아니라 아직까지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을 양분화해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과연 미국에서 앞으로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시장에 대하여 어떠한 언급들, 이야기들이 나오게 될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가볍게 보고 넘어갈 만한 소식이 하나 나왔습니다. 최근 암호화폐 기업과 스포츠 단체들의 파트너십 소식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 중 아마 이제 제 영상을 보시고 스테이킹 가능한 거래소로 알려진 이제 크립토닷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기업에서 소식이 나왔습니다. 얼마 전에는 이제 글로벌 격투기 단체이죠, UFC와의 파트너십 소식이 나왔었는데, 오늘은 새로운 파트너십 소식이 나왔습니다. 파리의 명문 축구 클럽과 파트너십을 맺었다고 하는데요. 어떠한 내용인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립토닷컴 프랑스 명문 파리 생제르맹 파트너십 그리고 펜토큰 상장 및 NFT 발행, 이렇게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프랑스 명문 축구 클럽 파리 생제르맹 FC는 암호화폐 플랫폼인 크립토닷컴과 향후 수년에 걸친 파트너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파트너십 합의에 대한 후원금의 대부분은 CRO 토큰으로 지급이 된다고 하는데, 이제 크립토닷컴은 공식 암호화폐 파트너가 되어서 브랜드 광고뿐 아니라 파리 생제르맹 한정의 NFT 발행 등도 실시해 나가기로 했다고 하네요. 이제 이외의 내용은 그리 중요하지 않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암호화폐 기업들의 이러한 행보가 눈에 띄게 증가한 것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는 이 기업들의 이익만이 아닌 암호화폐 시장을 이제 팬들에게 알릴 좋은 기회이죠. 이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늘어감에 따라 이 시장을 조금 더 친근하게 느끼는 팬들이 많아진다면 지금 투자하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요. 이러한 파트너십 소식들이 꾸준히 나오길 진심으로 바라해 보겠습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얼마 전에 암호화폐 시장에 하나의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엘살바도르의 비트코인 법정화폐가 법적으로 정식 발효가 되었었는데요. 하지만 발효 당일에 엘살바도르 정부 지갑인 치보에 에러가 날 뿐 아니라 이제 도입 첫날부터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하며 안타까운 행보를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비트코인 ATM의 영업을 정상적으로 시작하는 등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완전하게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계속되던 와중 오늘 추가적인 소식이 나왔습니다. 엘살바도르의 최대 은행에서 비트코인 결제 접수를 시작했다고 하는데 과연 어떠한 내용인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살바도르 최대 은행 비트코인 결제 접수 시작, 이렇게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엘살바도르의 최대 은행의 경우는 암호화폐 결제 업체와 손을 잡고 1년의 서비스 지급을 이제 비트코인으로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난 7일 자국에서 시행된 비트코인의 법에 따라 대출과 신용카드, 가맹점의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결제 등 비트코인을 받아들인다고 하는데, 가맹점의 일부도 안전한 네트워크로 이용한 비트코인 결제를 고객들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은행에게 이제 비트코인의 결제를 지원한 기업의 최고 운영 책임자의 경우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엘살바도르의 금융기관 최초로 1년의 금융 서비스 전체에서 고객들이 이제 비트코인을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금융 포용을 촉진할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라고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현재 엘살바도르의 이런 행보는 전례가 없는 최초의 국가, 최초의 행보이죠. 그렇기에 많은 이목이 집중이 되며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잠재적으로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받아들이려는 이제 국가들이 많은 만큼 좋은 선례와 방향성을 제시해 주길 진심으로 바라해 보겠습니다. 매일같이 나오는 리플 XRP에 관한 소식이 오늘도 또 하나 나왔습니다. 최근 미 SEC와의 소송전이 계속되고 있던 상황 속 이에 관한 소식들 밖에 이제 나오지 않았었는데 오랜만에 다른 소식들도 나온 것 같습니다. 간만에 XRP의 상장 소식이 나왔는데 내용은 이제 일본의 리플사라고 불리우는 SBI 산하거래소에서 소식이 나왔습니다. 내용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SBI 산하 타오타오 거래소에서 소식이 나왔습니다. 리플 XRP 현물 거래를 추가했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일본의 SBI 홀딩스 산하의 암호화폐 거래소 타오타오의 경우는 현물 거래에서 XRP의 상장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9월 22일, 16일 이제 경제 상장을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한편 타오타오 주식 회사는 9월 1일 SBI VC 트레이드 주식 회사와 합병하는 것을 발표한 바 있었다고 하네요.
이 소식과 더불어서 이제 XRP의 소식 한 가지가 더 나왔는데 현재 XRP의 가격 급등했다 다시 하락한 것을 여러분들도 보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이 상황에는 이제 코인베이스 프로에 XRP가 등재되었기에 XRP가 재상장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퍼졌기 때문인데요. 지난 2020년 12월 SEC의 소송으로 인해 수많은 거래소들이 XRP를 상장 폐지시키는 상황 속에 코인베이스 또한 XRP를 이제 중단시켰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에 코인베이스 프로 측이 이제 공지를 했다고 하는데 그저 재상장은 찌라시였던 것 같습니다. 내용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인베이스 프로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리플 XRP 재상장 아니다 이렇게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었습니다. 앞서 발표한 바와 같이 코인베이스는 XRP 거래를 중단했는데 이제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 XRP는 일부 고객들을 위한 코인베이스 프로 모바일 앱에서 일시적으로 볼 수 있었지만 거래가 가능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제 해프닝이 바로 전날이죠. 어제는 리플사의 CEO이죠. 브래드 갈링하우스의 경우 코인베이스 CEO인 브라이언 암스트롱에게 이제 당해보니 알겠냐 XRP 재상장해라 라며 동병상련의 아픔을 경험했다고 하는데 이제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현재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코인베이스의 경우도 미 SEC로부터 협박 및 고소를 당할 위험에 처해져 있기 때문이죠. 브라이언의 말을 들어보면 SEC가 너무나 강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과연 미 SEC와의 이제 리플사의 소송과 더불어서 새롭게 불거지고 있는 코인베이스와의 소송 문제가 어떠한 방식으로 해결이 되게 될지 그리고 미 SEC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보고 가면 섭섭하겠죠. 마지막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입니다. 지난 79포인트를 이제 회복하려면 아직 멀은 것 같습니다. 전날 대비 1포인트 상승한 46포인트를 기록하며 공포 단계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되죠. 현재 공포 탐욕 지수는 공포 단계를 나타내고 있지만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의 이번 급락에도 생각보다 많은 투자자분들이 공포에 그렇게 빠지지는 않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이 시장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가파르게 이루어졌다는 것 그리고 단기적인 변동성을 맞추려는 것이 그리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투자 마인드가 어느 정도 생긴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앞으로 또 추가적인 급락이 이루어질지 다시금 전고점 돌파를 위해 도전할지는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으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시장의 장기적인 펀더멘탈은 여전히 굳건하며 더욱 견고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3달 뒤, 5달 뒤가 아닌 3년 뒤, 5년 뒤 이 시장의 미래가치에 집중하시다 보면 성장해 있는 암호화폐 시장과 더불어 성장해 있는 여러분들의 자산을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코인마켓캡에서 메이저 탑10 코인들 한번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총액 1위의 비트코인의 경우는 전날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0.01% 상승, 일주일 전 대비 이제 7.77% 하락한 5,390만 원대. 2위의 이더리움이 전날 대비 3.1%, 일주일 전 대비 14% 하락한 397만 원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카르다노 에이다의 경우는 전날 대비 4.26% 그리고 일주일 전 대비 17.25% 하락한 2,896원을 보여주고 있으며 지금 5위의 테더는 환율이죠. 1,166원으로 전날과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리플 XRP를 넘어서 시가총액 6위에 지금 안착한 솔라나의 경우는 전날 대비 12.29% 하지만 일주일 전 대비해서는 28% 상승한 21만 4천 원대를 보여주고 있으며 시가총액 7위의 리플 XRP의 경우는 전날 대비 2.7% 하락, 일주일 전 대비 14.51% 하락한 1,276원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도미넌스는 41.5%, 이더리움의 도미넌스는 19.1%로 암호화폐 시장이 매우 강력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시가총액 점유율을 볼 수가 있겠네요.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